오늘 첫 소식입니다. 계획 범죄. 그러니까 단순 시도가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요, 미국 대통령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의 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야당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Nobody in recent years has faced more bullets and more violence than President Trump. This political violence stems from a systemic demonization of him and his supporters by commentators, yes, by elected members of the Democrat Party and even some in the media. 자, 그러니까 이번 총격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나치게 악마화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다.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많은 외신들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지지율 최저를 기록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흐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극단 양극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내 편이고 이건 저 편이고 적 편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서로 오가는 말들이 좀 더 험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한 화법이 있잖아요. 그 화법이 또 다른 영향을 또 미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파시스트다, 뭐 악마화한다 그러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말이 조금 좀 거칠죠. 거칠잖아요. 네. 이 거친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그치지 않고 그게 다른 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거친 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의 한 영향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는 다 겪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 만찬장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치권 최고위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다시피 했었죠. 그 때문에 이 당시에 지정생존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 권한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지정생존자를 지정하는 것은 매뉴얼에 당연히 있어야 될 이야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만찬장 사건 때 지정생존자가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특정 관료가 대통령 직무를 곧바로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해석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허. 이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가 유명했죠. 꽤 인기를 끌었는데 네. 사실은 저렇게 의회 행사라 무슨 저 대통령 주요 행사 때 뭐 대통령까지 부통령까지 하원의장까지 상원 임시의장까지 거기 뭐 국무장관까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정 생존자라는 게 뭐 이제 말한 것처럼 뭐 하원의장, 뭐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 그다음에 뭐 국무장관, 뭐 법무장관 이런 식으로 쭉 순서가 있어요. 네. 같은 장관이라도 거기에 한 사람을 지정 생존자로 놔서 그 사람은 다른 데 대기를 하면서 저기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대통령 업무를 임시적으로 대행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매뉴얼을 안 했는데 아마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아닐까 싶어요. 뭐 나한테 전번에 총알도 막아냈는데 뭐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런 거를 무시하다가 이번 사건이 터지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다시 들여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여론들이 미국 내부에서도 일고 많은 나라들에서 또 우려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은 벤스 부통령을 먼저 피신시킨 부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하도록 이 보안이 뚫렸던 부분,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 가운데 또 하나로 지정 생존자가 없었던 부분도 혹시 매뉴얼대로 안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 음모론이 미국 거의 전체의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는 외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닥으로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 반전을 위해서 꾸민 일이 아니냐 뭐 이런 얼토당토 않게 들리는 그런 음모론이 돌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삽시간에 미국 내에선 퍼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특히나 저희는 지금 이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외신에 보면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사진이 공개됐어요. 근데 그 사진이 찍힌 시점이 문제입니다. 총격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황 보고를 하고 나오는 그 시점이었는데 씩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게 이제 음모론에 이제 불을 지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음모론이 있지만 미국은 정말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퍼지는 나라입니다. 아, 더 심한가요? 그러니까 양극화와 함께 음모론이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데 음모론 이게 어떤 건가면 AI까지 나오면서 또 이제 조작 영상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그럴싸해 보이는 영상들과 뉴스들이 온라인을 많이 이제 달구고 있는데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총 맞을 뻔했잖아요. 네. 2년 전에. 그렇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뭐 음모를 꾸밀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연에 참가했던 사람이 1,800여 명이라 그래요. 네. 거기 비밀 경호국이랑 하면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음모론이 그게 음모론이었으면 그게 당장 나왔겠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현 시대를 살면서 네. 음모론이나 양극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앞으로 극복해 나갈 일이라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 백악관에서 이번 암살 시도 사건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그리고 또 언론들도 이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미국 내의 언론들과 가짜 뉴스를 놓고 이 전쟁을 벌이다시피 해왔는데 이번 이 암살 시도 사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가짜 뉴스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을지 그런 예상이 됩니다.